제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던 사람인데 한 번 딱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백화점 차렸다가 너무 일찍 시작했어.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터넷 할 수 있죠? 근데 10년 전에 인터넷 백화점 차려놓고 PDA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하는 세상 만들겠다고 그 PDA 팔았다가 사기꾼 소리도 듣고, 그게 인터넷이 뜨기는 떠요, PDA에. 그런데 화면 하나 띄우는데 약 30분이 걸리는 거, 이게 문제야.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게 인프라가 안 돼갖고 속도가 느린 거야. 그런데 내 생각만 앞서가가지고 너무 빨리 그걸 시작했다가 한번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이제 월세방살이도 하고 막 간 경화가 생기고 막 당뇨가 뭐 400, 500이 넘어가고 해서 이제 거의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의사로부터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그것도 친구 의사로부터.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데는 뭐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잘 살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좀 잘 살아야, 저 때문에 좀 잘 살아야 제 옆에들 좀 계속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만들면서도 이제 죽기 전에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 손을 잡고 애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것 같고, 뭐 형제간들은 자기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손을 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들이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다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저희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제일 걱정이 그거잖아요. 자녀들하고 남은 식구들, 집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먹고 사는 이런 뭐 걱정보다도 정말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괜찮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가족에 대한 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 갔더니 박한길이라는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경화 말기까지 갔었는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을 이끌고 지나가는데 어느 담벼락에 장미가 정말 예쁘게 피어 있더래요. 그 6월의 장미를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저 장미를 못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들은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 소중한 그 어머님을 놔두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그런 얘기를 앉아서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까봐 차마 누군가가 볼까봐 눈물을 닥지를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앉아서 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힘든 분도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성공자의 길에 가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갈 것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나 같이 갈 수가 있을까?
한 5사람, 아이고 한 10사람이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때 우리 제품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공장도 가격에 싸게 주면서, 그럼 싸게 주면은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다단계 한다고 다니지 말고 공장도 가격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꽃배기로 파세요. 그렇더라도 사는 사람들도 싸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이 해모인 같은 경우도 60호에 77만 원을 하던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싸게 주면서 가지고 가서 팔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준 가격에 꽃배기를 받더라도 옛날 가격에 절반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사서 먹던 사람들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이 화장품도 5종에 38만 6천 원을 하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주면서, 그러면서 꽃배기로 받으라고. 그럼 저는 공장에서 가져와서 저도 좀 팔면서 또 이 제품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은 자꾸 좋아하면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을 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얘기를 했어요. 계속 성경 얘기를 하고. 왜? 저는 얼마 있으면 떠날 사람이니까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됐네, 2사람 됐네,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원을 정할 때 영혼을 소중히 여기겠다.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천국에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알고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입을 다물고 살았던 그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 그래도 제가 막판에는 조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좀 변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 제가 이렇게 5명 제가 전도를 했으니까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던 거 조금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라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이거를 몇몇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오는 분들에게 성경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점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점점 회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고 안 되겠다, 회사를 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를 만들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놨는데 회사를 만들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 얻을 돈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제가 떠나기 전에 몇 분 모시고 가려고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근본 목적이 전도를 하는 거니까 제가 성경 얘기를 하더라도 이 회사가 태생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얘기 못하게 하면은요, 제가 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데 가서 성경 얘기 들어주는 데 가서 또 저는 뭘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듣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강의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얘기만 하면은 회장 필요 없다고 할까 봐서 제품 얘기도 열심히 하고 사업 얘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좀 도움을 드리면은 그래도 참고 성경 얘기 좀 들어줄까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는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안 그래도 회사가 탄력을 받아서 리더들 시켜도 되고 다 잘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세요. 저도 힘들긴 한데요, 우리 리더분들이 사업 설명은 사실 이제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성경 얘기를 남한껏 안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성경 얘기를 저만큼 할 때쯤 되면은 저는 좀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제품도 괜찮고 돈도 된다고 해서 사업 좀 해볼까 했더니 나는 종교가 달려가지고 나는 불교인데 나는 남묘 호랭교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찬밥이겠구나. 혹시 그렇게 염려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수당 똑같이 드립니다. 승급도 똑같이 시켜드립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업적으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에 저보고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성경 얘기를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 회사를 놓고 떠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정말 그때는 회장님 강의하고 내려오실 때 보면은요 땀이 흥건히 젖어서 옵니다. 그때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죠. 그때는 간도 안 좋으시고 당뇨가 있으셨는데 냄새가 아주 역한 냄새가 나요. 회장님한테 특유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몸이 안 좋으신데 몸에서 독소가 막 빠져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코피 터지는 건요 예산일이었고요. 그 1박 2일 석세스 할 때마다 제가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보면은 지치죠. 지치시면 제 어깨에다 손 대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때 석세스 아카데미 1회 할 때는요 여러분 경영 목표, 그다음에 경영 방침, 그다음에 경영 이념 이걸 나와서 발표를 했었어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그걸 다 한꺼번에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고 다시 계속 외웠는데 지금 이제 외우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매력 있는 이 경영 목표 중에 고객의 성공이 가장 매력이 있죠. 제가 이 SBT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백배나종을 화장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하는 뉴스를 그래서 저는 에이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뉴스에 의해서 아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으로 계시던 장인순 박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 장인순 박사님 얼굴이 나오는데 저는 그분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뵀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대학생부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born again한 그런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로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화나 또 전설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이다. 야, 성경을 사실로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사실로 믿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그 박사님이 뉴스에 촥 나오니까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되네 그러다가 그 박사님이 딱 나오니까 저분이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책을 하나 내셨는데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하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애터미 얘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네, 애터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만났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박사님 뉴스에 보니까 뭐 좋은 화장품 개발됐다고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거 나왔다고. 제가 다짜고짜 100배나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제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려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여기 대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소를 들어갔더니 지금 조성기 박사님, 우리 해모임 개발하셨던 조성기 박사님, 정읍 원자력 연구소 소장까지 하셨던 그분을 그때는 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높은 분이 시키니까 그분이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해모임과 아톰미 화장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기에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했더니 이게 순식간에 맑고 투명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수백 배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백 배나 좋은 화장품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온몸에 천율이 왔어요. 감전된 듯한 천율이 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도 이 색소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집어넣지 못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빛을 한번 촥 쪼였더니 이 방사선이라는 게 빛이에요. 빛. 일본에 갔더니 우리 화장품에서 방사선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햇빛도 방사선이에요. 태양에서는 지금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그 방사선이 오는데 이게 햇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살인광선도 되지만은 한편은 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감마선을 어떤 양으로 탁 조사를 하면 이 색소가 탁 없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맑게 됐다 이게.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엑스레이 한 방만 딱 찍으면 돼. 그런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화장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식물 끓이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한약 달이면은. 이게 이제 철을 FE 옆에 이제 막 이 프라보놀이라는 게 이런 게 붙어가지고 철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방사선을 딱 조사했더니 이렇게 맑게 됐다 이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원자력 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봤던 이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요. 이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5만 불, 6만 불의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몇백 배를 집어넣었다 이게야. 이 기가 막힌 화장품을 들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 그런데 원가가 많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원가가 많이 안 먹혀. 이게 좋은 거예요. 반도체가 왜 좋냐 이거예요. 그거 모래로 만들 거거든요. 모래로. 반도체라는 게 실리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규소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에서. 그러니까 싼 원료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금보다도 더 비싸게 만드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창출돼서 이 나라 이 땅이 자원도 안 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는 밥 먹는 것은 먹고 살 만큼 끌어올려놓은 것이 반도체 산업인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자, 이 나라 이 땅에서 나오는 풀뿌리들 널린 게 풀뿌리죠. 그렇죠? 푹푹 삶아가지고 방사선 한 방 빵 쪼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팔면은 값싸게 팔면서도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으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가 막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지금 프랑스가 먹고 있는 시장, 미국의 명품이 먹고 있는 시장, 일본의 시세이도 SK2가 먹고 있는 시장. 이 시장 니네 조금만 기다려라. 니네는 이 색소 문제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못 나오는데 이 화장품 시장이라는 엄청난 이 세상을 우리가 가가지고 깃발을 꽂는 대로 이제 다 우리 땅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천율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그 소장님이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꼭 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요 이게 잘 팔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 바지가랑이 잡고 내가 우리 동네 대리점권 하나라도 좀 따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파는 건 잘 팔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파는 건 잘 팔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을 들고 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이 장사를 하는 국제 장사꾼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SBT라는 회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하고 설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원도 연구만 하는 사람들, 한국콜마도 연구하고 제조까지만 해. 판매를 안 해본 거예요. 이 두 팀이 만나가지고 SBT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기까지는 잘 만드는데 파는 걸 못 판다. 그래서 이제 설립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설립해놓고 2년 만에 자본금 다 까먹고 직원 30명 남아있고 이게 이제 문 닫기 직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달에 500박스를 팔아요.
그러면 한 번 생산하면 3,000박스씩을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생산해서 몇 개월 팔아요? 6개월 팔아. 그럼 1년에 2번만 생산을 해.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쫄쫄 굶으면 공장을 세워놓고 1년에 2번 생산해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조금씩 팔면은 그거 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 닫기 직전이 되니까 이 원자력 연구원장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쓰여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판매가 문제가 돼서 이게 곧 문을 닫게 됐으니까 가가지고 좀 판매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그 책임자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가가지고 의논해서 좀 실무적인 거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SBT라는 공장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영기군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전화를 받고 한 사람이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 지금의 김추봉 대표이사님. 왜? 한국원자력 연구원장님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 전화해가지고 사람 보낼 테니까 일 좀 잘 의논하세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이 또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나 하고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장 한번 봅시다 했더니 이리 오시죠. 그래갖고 설비를 보여주는데 설비는 또 제대로 깔아놨어요. 저도 이제 화장품 설비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죠. 비슷비슷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실험실을 좀 봅시다. 예, 실험 계측 장비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품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쫙 깔아놨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생산 품질 관리 문제가 없겠다. 그럼 판매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가 설립이 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10만 개 단위로 생산하는 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개 단위로. 대량 생산, 그것도 초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주라.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10만 개씩 팔아내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10만 개씩 진짜 팔린다. 근데 그 말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믿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런데 믿고 못 믿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 왜? 어차피 죽을 건데. 6개월에 3,000개씩 한 번씩 1년에 2번만 생산하면 어차피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2판 4판으로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보자. 요게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고 따라와 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사정없이 낮춰가지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8만 5천 원 하던 것이 7만 6,500원까지 다운이 된 거예요. 다운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한 박스 보내는 택배비랑 4개 보내는 택배비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악착같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처음에 믿지더라도 그렇게 팔자. 그러면은 길이 나오고 방법이 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다고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하죠. 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SBT는 이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그 SBT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애터미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독점권이 보통 독점권이 아니고 영구 독점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3년 후에 재계약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영구 독점권. 그러니까 우리 자손 만대까지 SBT에서 생산되는 해모임, 아토미 화장품은 애터미만 판다. 이렇게 영구 독점 계약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무기한이에요, 기한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임병구 총장님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임승택 총장이 광주 가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무슨 설명할 장소에 문 따주려고 추리닝 입고 슬립바 끌고 왔더래요. 그러다가 옆에서 그렇게 듣다가 이제 애터미 총장이 됐는데 그 임승택 총장이 우리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나온 제품을 판다 뭐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임승택 총장도 좀 허접하게 생겼었나 봐요. 니네가 뭔데 원자력 연구소 물건을 판매를 하냐고. 니네가 뭔데.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구소 박사급만 1000여 명이 있는 그런 연구소에 제품을 니네가 뭔데 파냐 이거야.
그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좀 지금 성질 많이 죽었는데요. 몹시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뭔데 원자력 연구소 제품을 파냐고. 근데 우리가 모여서 파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회사를 차렸는데 쫄딱 망해가니까 부탁을 해서 우리가 팔아준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이게 뭐 우스가 무슨 청와대 끝발이 있고 무슨 끝발이 있어갖고 이거를 뭐 거창한 걸 가져온 게 아니고 다 죽어가는 아이템. 그런데 그게 진주였어. 흙 속에 묻힌 진주였어. 그거를 눈 밝은 박한길이가 찾아가지고 응?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일 뿐이에요. 무슨 정치적인 특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도리어 그분들이 고맙다고. 애텀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추장, 된장염, 미원 이런 걸 납품할 때 타고 다니는 스타일스고요. 이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낫습니까? 지금이 훨씬 낫죠? 예. 이런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업용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용은 좀 다르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전부 이걸 식당에 납품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박종수 크라운 마스터님이시고요. 그때 이렇게 오리집을 하셨습니다. 이 오리집이 망하게 되죠. 그때 처음 있었던 그때 이 오리집이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을 것인데 방바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회장님 세미나를. 그때 당시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1호가 뭐였을까요? 카니발이었습니다. 재산 2호가 노트북이었어요. 그 노트북을 놓고 우리가 오르륵 둘러앉아서 그때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이제 제가 썬바이오텍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봤던 장소입니다. 지금 썬바이오텍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 이 썬바이오텍 전층이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1층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초창기 했던 멤버들 사진입니다. 그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가서 저희가 실제로 봤던 겁니다. 제품이 그때 나왔던 그 화장품을 여기서 지금 진열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방문해서 실제로 보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표 사업자로 모실 분이 없었어요. 지금 대표 사업자 하라고 그러면은 하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중고 카니발 한 대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대표 사업자로 모실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윤영성 대표 사업자님은 옆에 계시기는 계셨는데 그냥 회사의 경영 고문 정도나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좀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 했는데 그게 또 하나도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옆에서 거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윤 교수님이셨죠. 윤 교수님이 대표 사업자를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한편은 약간 불쾌한 아니 이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사업자를 하라는 거야 하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부동산 학 교수를 하시고 부동산 업계 이제 방송도 하시다가 직접 이렇게 이제 건설회사를 차리셔가지고 시행사를 만들어서 뭐 수원에서 제일 높은 뭐 오피스텔도 짓고 뭐 용산에다가 뭐 아파트도 몇 동 짓고 막 건설업체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건설 경기가 팍 가버리니까 약간 어려움을 겪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건설회사 회장이고 교수고 뭐 왕년에 한가락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다단계 회사의 대표 사업자라니 하는 그런 표정을 딱 지으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썩 좋아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래 니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대표 사업자를 마지못해서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네. 저는 그 자리가 욕심나고 좋은 자리여서 해주셨다고 하면은 지금만큼 제가 감사를 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쏙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었지만은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뭐 그런 거라도 해주지 이렇게 하고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고마워요. 그러면은 이 간혹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석 표구하는데 애 터지더니 여와보에 회사 이름이 애 터진다고 써놨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바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간절했던 회장님의 기도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애터미의 파트너가 있죠.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콜마나 B&H라고 하죠. 연구소 기업 1호에서 애터미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회장님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중개업법을 입법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계약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2년이고 가불이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안 된다 하더라고. 보통 계약이 기본인데. 그런데 회장님이 굳이 우리가 상속까지 가야 되니까 뭔 계약하겠어요? 영구 독점. 이 영구 독점은 사실 세상에 영구 독점이라는 거의 없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뭐 가지만 나중에 보면 바뀌더라고. 영구 독점이 안 되더라고. 이 영구 독점이 우리 애터미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경영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2년 캐도 그 도장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출발부터 이러한 환경을 만든 것이 바로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이다. 왜? 어떻게 보면 회장님은 애터미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제조업을 했거든요. 이 제조업을 하면은 왜 제조업이 중요하냐면은 세상에 돈은 두 곳에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유통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면서 얼마나 그 자동차 협력 부분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을 하는데 그때 항상 하신 말씀이 저는 뭐 구경 삼아서 옆에서 봤죠. 보니까 그때부터 1등주의더라고. 1등 하면 된다 하더라고. 사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1등 되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1등 하기가 어렵잖아요. 1등 하기만 하면 더 쉬운데 그랬더니 이제 1등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조업할 때 저는 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글로벌 가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글로벌을 50개국을 다녔으니까. 근데 대부분 제자들이 가져오는 명함 보면 어떤 명함에는 글로벌 회사라고 가져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경상도 말로 글러버리는 회사라고. 왜? 그 사람은 일본도 안 갔다 왔거든. 안 해보고 뭘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제조업을 통해서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본사에 가면 제일 기특한 직원이 하나 있어요. 24시간 일하고요. 떡볶이도 달라 안 하고 하는 제일 말 잘 듣고 제일 잘하는 우리 일을 제일 많이 해주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걸 아주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조업 다음에 유통업으로 오셔가지고 이 경영을 처음에는 경영을 하셨어요. 경영하시고 드디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베스트가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사업자를 하셨어요. 회장님은 직접 우리처럼 현장을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빛만 봐도 다 아니까 그래서 사업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쇼핑몰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애터미의 핵심 역량이다. 우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역량이 오늘의 애터미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반 다단계 회사나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런 회사들을 경쟁사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할인 매장하고 경쟁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인 매장보다 더 품질이 좋으면서 더 싸기만 하다고 하면은 할인 매장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 수당까지 준다고 하면은 멍청이가 아닌 이상 할인 매장에 갈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만 던져주면 판매가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싼 제품이 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 하는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안 사고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멍청이가 아니면 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비싼 제품을 갖다 팔려고 하면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가 어렵다, 세일즈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기만 하면은 정보만 주라 이게 정보만. 그러면은 사람들은 사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안 하더라도 할인 매장에서 물건 사던 사람이 애터미에서 사니까 더 싸네. 치약도 할인 매장에 이렇게 싼 치약이 없는데 애터미 거 쓰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이익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비싼 업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나 그 다음에 다른 방문 판매 회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 매장하고 TV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을 해서 더 싸게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파는 회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사 물건 너무너무 싸고 좋더라. 그거를 싸고 좋다는 것이, 좋고 싸다는 것이 사실 말은 쉬워도 그게 만만치가 않죠. 좋은 거는 비싸고 나쁜 것은 싸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좋은 건데 싸다? 백화점 품질, 명품 품질인데 가격은 마트 가격이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마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해가지고 그 똑똑한 친구들 보고 야, 좋은 거 갖다가 싸게 팔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잡고 더 잘하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제품 하나를 선정하고 그 품질 기준을 잡을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타겟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컴팩트를 개발할 때도 디자인은 랑콤 이상이어야 된다. 랑콤 거 괜찮죠? 네, 까만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 선이 너무 예뻐요. 거기에다가 금빛 장미를 딱 금박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명품이에요.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감이라든가 또 어떤 이 밀착성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디올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그거를 넘어서는 품질이 나와줘야만 된다. 그래서 최고의 상품에다가 항상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그런데 품질을 올린다고 해서 꼭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품질을 올리더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품질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품질을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품질은 절대 품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는 어떤 품질을 개발을 할 때 품질의 기준을 잡을 때 상대 품질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좋다 이게 아니고 누구도 이 이상은 만들 수 없다. 최고로 잘한다고 하면 우리 수준은 될 수가 있는데 그보다 잘할 수는 없다. 이게 절대 품질인 거예요. 가격도 절대 가격이에요. 우리의 경쟁자가 낮출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당시에 우리 회장님이 가격 결정을, 이게 그때는 5종이었는데 76,500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치를 왜 떨어뜨립니까? 이거는 3, 40만 원대 해도 충분할 텐데, 그때 회장님이,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 게, 경영은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잠재적 경쟁자, 참 듣기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만약에 편한 대로 가격을 결정했더라면요, 3, 40만 원대로 했더라면 애터미 시간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미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미 애터미 시간은 몇 년, 5, 6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76,500원이라고 하는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을 이겨먹을 유통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영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노조도 없어요. 만들어라기도 안 만들어요. 왜?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데 노조를 뭐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데 안 주니까 달라고 노조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애터미는 제품은 싸고 좋은데 왜 여기는 세일을 안 하냐고. 다른 데는요 1대1로 묶어서 세일도 하고, 아니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래요. 기간이 정해져서 요번에 구입을 한 것은 뭐 2개를 사면 2개를 더 주고 해요. 근데 애터미는 세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세일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간 가격이기 때문에 세일을 할 그 여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죽기 직전까지 가격으로 다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가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짜로 쓰는 샘플 가격을 누가 부담하냐면 본품을 쓰는 사람한테 다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본품이. 그것만 해도 거의 꽃배기로 올라가요. 실제로는 샘플 만드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샘플을 만들지 말자. 그 대신에 본품을 주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그거를 반품을 받자. 저는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밤에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만약에 10%만 반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정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파는 회사 같으면 없어져야 된다. 그런 회사는 망해야 된다. 망하자. 문 닫아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 와서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반품률이요, 일반 회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화장품들이요 2%에서 3% 정도의 반품이 일어납니다. 업계 평균이에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0.36%, 0.26%, 지금 0.24%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의 반품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써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가격에 반품하고 나서 그 돈 찾아가지고 어디 가도 이만한 화장품 이 돈 가지고 못 산다. 그 생각이 드시니까 반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요, 흠잡을 게 없어야 돼. 흠잡을 게. 멀어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 직원들한테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는데 애터미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야 돼.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회사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조합에서도 매년 와가지고 3차례, 4차례씩 다 회사 조사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매년 와가지고 조사를 해요. 조사관들이 상당히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상당히 기분 좋게 돌아가요. 이번에 제가 저희 관할 세무서에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명예세무서장을 시켜주더라고. 세금 많이 냈다고, 잘 냈다고. 그런데 그 명예세무서장은 세금만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인품이 훌륭해야 된대. 인품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인품. 인물도 괜찮아. 인물도. 밥써야말로 가장 좋은 기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고 또 세금 많이 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닙니다.
정말 저는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탈세하지 마세요. 제가 명예세무서장이에요. 세금 많이 내세요. 지금 정부 예산 없어요. 지금 복지정책 어마어마하게 세워놨는데 세금을 많이 내줘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부가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기부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잘 나눠줘야 돼. 잘못 나눠주다 보면은 그것도 어렵다고. 잘 나눠주는 게 어렵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세금 잘 내는 것이 첫 번째 기부예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이 사회를 위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좀 생각하자 이거요. 그걸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고 하면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야 될 물건 사서 쓰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회원가입했어라, 너도 회원가입했어라고 2개월, 3개월이면요 부지런히 하면 전부 판매사 갈 수 있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다 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밤낮 없이 뛰었던 사람들. 저는 그래요. 식당 차려놓고 슈퍼마켓 차린 것만큼만 좀 열심히 하라고. 그거는 투자를 해놓으니까 망할까 봐서 죽고 살고 하는데 애터미 사업은 투자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서발 너발 빨래줄 늘어지듯이 늘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돈이 되니 안 되니 이거 돈 돼요. 뛰기만 하면은.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 누구나 다 써야 되는 제품을 보름 동안에 250만 피부, 250만 피부 두 라인 못 만든단 말이에요. 죽고 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요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버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죽고 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에서 400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2천을 벌고 3천을 벌고 한 달에 4천을 벌고 5천을 벌고 6천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그렇게 벌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로 뛰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죽고 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 뛰지를 않아요. 보면은 정말 노후 대책만 설 수 있고 자식들 정말 집이라도 한 채씩만 사줄 수만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만 하면은 몸이 부서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자녀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만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녀들이 다행히 효자해 갖고 억지로 존경을 해주는 건지 진짜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을 해주는 건지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한테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형제간들이 정말 이런 누나가 있고 이런 오빠가 있고 이런 형이 있어서 나는 이런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정말 나도 우리 언니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형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내 동생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물어봅시다. 아내한테 얼마나 존경받아요? 얼마나 인정받아요? 남편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있냐 이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 그냥 살아. 그냥 뭐 특별히 이혼하기도 귀찮고 그것도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거든. 딱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 그냥 하루하루가 환희에 넘치는 그런 정말 아내가 정말 당신 대단하다 말이야. 남편 정말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니까 정말 자녀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부모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 그런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야 할 수 없다 치지만은 많이 하는 자가 적게 하는 자를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다행히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 어떤 시대냐면은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정보화 사회가 된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먼저 취득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먼저 정보를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정보만 얻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느냐?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건 아니에요. 먼저 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3년 후에 여기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10년 후에 여기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3년 후에 오는 사람은 보다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3년 후에 오는 사람보다는 3년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왔죠? 저희 회사에 10번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8번, 9번, 10번이 11번이 우리 회사에 흔적만 있어. 저 이름도 알아요. 초창기 멤버니까. 그런데 수당을 찍어보면 한 푼도 안 떠 지금. 그럼 빨리 왔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 거와 해서 자기가 일 삼아서 뛰면은 되는 거고, 먼저 왔더라도 안 뛰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성공한 사람 중에는 지금 상당히 회원번호가 늦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성공자 대회에 오른 사람들이 많고, 100번 이내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안 한 거예요, 이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한 푼도 안 떠요. 지금도 저는 그 사람들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50 몇 번 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회장님 그때 할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시킬 건데 52번, 55번 자기 번호가 늦어갖고 자기는 안 한다고 삐져서 갔어. 지금 웃죠? 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90 몇만 번대 되는데 한 1000만 번대나 1억 대 번호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만 번대 번호라고 그러면은 우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이건 무지무지하게 빠른 번호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번호입니다. 10,000번도 빠르고 10만 번도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그 번호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 하고 갔어. 한 10만 명쯤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유 회장님 그때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해요. 안 늦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해버렸던데. 한 50만 번쯤 되니까 또 전화 왔어. 아이고 그때라도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은 할 걸 하다가 껄끄덕 죽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미국도 지금 몇 명 안 했어요. 일본도 아직 몇 명 안 했고, 중국은 지금 중국 천지가 다 비어 있어. 인도 몇 억이 있어요. 러시아, 유럽 다 비어 있어. 인도네시아 인구 엄청 많아요. 그런 나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초창기 중에 초창기일 뿐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펼칠 걸 생각하면 지금 완전 초창기인 거예요. 지금 시작했다고 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불이 나게 하세요. 죽고 살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 안에 열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다 갖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들한테 주고 부모님 좀 잘 모시고 배우자한테 줘서 좀 노후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벌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돕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죄 안 지으면 별로 돈 쓸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 돈 쓸 이유가 있어요. 가방도 보면은 뭐 끈이 긴 거, 짧은 거, 색깔도 여름 가방, 겨울 가방, 이게 다 달라. 옷도 다 달라. 그런데 남자는 맨날 입어봐야 양복 한 벌이야. 반지도 보니까 목걸이도 보니까 진주 목걸이도 알이 굵은 거, 적은 거, 2줄짜리, 3줄짜리. 요즘에는 핑크 골드가 유행이라나, 또 어떤 것은 또 블랙 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돈 쓸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 쓰는 것은 무죄야. 그런데 남자들은 전부
아니 집 하나 있고 차 있고 하면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냐고요. 남자들 돈 쓰지 마세요. 여자들이 다 써야 돼. 자, 우리는 정말 주기 위해서 벌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 버는 거고, 줄 때가 벌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터미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 이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넘치고 뭐 확신에 넘치고 너는 회장이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거든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회사 시작할 때는 거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자들도 다 거지였지만은 돈 한 푼 없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주는 월세방에 살았었습니다. 그 전에 이 인터넷 백화점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월세방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가진 거라고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 한 대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차가 회사 사무실도 되고 제품 보관 창고도 되고 납품 차량도 되고 혼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회장이었어요. 직원 한 명 있었어요. 동생 부사장. 회장하고 부사장 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절에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정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온 사방이 절망에 쌓여 있을 때 그렇다고 우리는 그 캄캄한 절망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동굴 입구에 조그마한 불빛이 보이면은 한 발 한 발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불빛이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정말 환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제게 계속 들려줬던 얘기가 있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마저 버려버리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정말 잘 살 수 있다.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최소한 자녀들 집 한 채씩은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정말 집사람에게 노후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부모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고 노후 편하게 되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제 안에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저에게는 불씨였어요. 열정의 불씨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한 대 끌고 가서도 거기에 모인 사업자들은 익산에서 처음 세미나를 했는데 17명밖에 없었어요. 그 17명에게 앞으로 에쿠스를 주겠다. 여러분들이 로얄 마스터가 되면은 5천만 원씩을 주겠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한 달에 3억씩을 주겠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주겠다. 그리고 에쿠스 리무진을 주겠다. 유럽으로 여행을 시켜주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그 17명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이 우리의 시장이 될 거라고. 지가 타고 온 차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인데 에쿠스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단돈 몇백만 원도 없어가지고 사무실도 못 얻어가지고 차가 사무실인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50평짜리 사무실을 주겠다고, 회사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왜? 저는 희망을 가져야 됐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됐던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 맞서는 것이 용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거를 치고 나가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전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한번 실패를 했고 바닥에 넘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일어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발표를 할 때는 만약에 이러다가 안 돼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선 거예요. 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텀이라는 이제 서민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도 성공 한번 해보겠다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오면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성공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 회사에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정말 애텀에서 모두가 다 성공자가 박한길 회장님의 리더십을 빼놓고 애터미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회장님을 소개할 때마다 애터미의 브랜드 박한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언자로 연구원에 나온 제품 아무나 이거 가지고 뭐 하면 성공하겠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회장님이 모든 사업자분들의 경영자가 아닌 스폰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에 내려오면은요, 정말 우리 회장님은 세미나를 할 때 정말 목이 터지도록 실핏줄이,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목이 쉬고 목이 안 나오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다라고 말려도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사력을 다해서 했던 분이에요. 당시에는 수당을 매일 줬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해서 본인도 어려웠고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수당을 매일 나온 거예요. 저녁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당을 매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영자가 사업자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회사에 존폐가 이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믿고 정말 매일 수당이 나왔는데 한 번은 신림동에 인터넷 작업 때문에 수당이 못 나갔어요. 우리는 수당을 한 번도 못 나간 적은 없어요. 1시간 정도 약간 늦어본 적은 있어도. 그런데 회장님이 무심결에 출근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수당 나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왜 수당이 안 나갔냐고. 아, 예, 어제 공지가 됐는데요. 인터넷 작업한다고 이제 좀 있으면 풀릴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지금 우리 사업자분들이 은행 CD기 앞에서 수십 번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되냐고.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 조금 있으면 풀리면 보내주면 됩니다 했다가 요걸 더 바가지로 너무 그 직원 그날 잘릴 뻔했어요. 안 되겠는지 그때는 수작업으로 수당이 나갈 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들고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그 자료를 들고 직접 뛰어 내려가시는데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그거를 해결하고 와가지고 그날 그 직원 그냥 아주 정말 호되게 혼났죠. 처음에는 우리 오늘 김치봉 대표사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뭐 열 몇 명뿐이 안 왔다고. 그때는 우리가 전국에 애터미에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전국에 모인 숫자가 무려 17명이었다고요. 그때 좀 오시지.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늘어나는지 어느덧 30명, 40명의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는요, 오늘 같은 원데이 세미나는요, 11시에 했어요. 그 3, 40명 되는 분, 전국에서 그래도 오잖아요. 11시니까 시간이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회장님이 수요일 날 저녁이면 마트에 가서 떡이며 과일이며 잔뜩 사와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사업자 입구에 쭉 펴놓고 사업자들이 오면 그 먹는 모습을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런 눈빛으로 그 바라봤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눈에 선해. 그 이제 그 정말 그렇게 해주는 경영자가 없죠. 왜? 11시니까 아침밥도 거르고 왔을 거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그대로 견디세요.
견뎌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했을 때는 그것이 찬란한 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어려운 시절도 겪었노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일을 해왔노라. 저는 애텀이라는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던 시절에 2,000원짜리 밥을 직원들이 먹을 때 저도 그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정말 물이 줄줄 새는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말만 회장이지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이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힘을 내세요.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당신도 틀림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았어요. 내 현실이 더 어려워도 좋다. 더 비참해도 좋다. 나는 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서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라. 내 인생의 비참함이요. 나를 몰아쳐봐라. 나는 결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힘들고 비참할수록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 고생도 잠깐이다. 이 고생도 잠깐이다. 얼마 후에는 이런 고생도 이제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날이 오니까 지금 요 조그만 집에 사는 것도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저 살고 싶은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해놓은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